네,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는 분들 그리고 감액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다루셨는데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거를 하소연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새로 처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왜 탈락했는지, 왜 감액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서가 안내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겉으로만 알았던 부분하고 실제로 개정됐던 내용들이 약간 달랐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까지 했는데도 탈락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기초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이 이제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수급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했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3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다른 지역에서 신청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 동사무소로 이게 또 오게 돼 있는데 그런데 내가 기초연금을 탈락했을 때 여기 가서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은행에 가면 이렇게 창구가 있죠. 창구에서 이렇게 접수해주고, 어떤 서류가 틀렸나 맞았나, 이런 거 정도를 확인해 주는 곳이지, 여러분들의 기초연금 관련된 서류라든가, 소득인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탈락되었을 때는요, 그곳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은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고자 하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혹은 다른 지역이더라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어떤 그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여기다 접수를 하고 또 여기서 서류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이제 보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초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재산과 소득, 또 소득 인정액이 맞는가, 또 이분이 수급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읍면 동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에 기초연금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시청이 되겠고요. 또 군청이 되겠고 또 구청이 되겠는데요. 이곳에 기초연금 담당 부서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은 마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창구에서 대출을 이렇게 신청을 하지만 실제 대출이 가능하다 이 심사 여부는 본사에서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시군구에 이 기초연금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소득 인정액도 산출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수급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감액 대상자다 이런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시군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자에게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기초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이것을 안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탈락되면은 참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이 살고 있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 동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얘기하면요, 담당자는 실제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있는 이 기초연금 담당 부서를 확인하셔가지고 전화로 문의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가셔가지고 문의를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문의를 하면 될까? 네, 이것도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나? 네, 이거를 하나 정리를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기준연금액은요, 단독가구 기준에 32만 3,180원으로 이제 올랐었죠. 네, 5.1%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해는 32만 3,180원입니다. 네, 부부가구도 한 분만 수령할 때는 똑같죠. 32만 3,180원. 그런데 부부 두 분이 모두 다 수령할 적에는요, 32만 3,180원을 합치면은 64만 6,360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뭐가 있죠? 부부 감액이 있었죠? 네, 국민연금 감액 후에 또 20%씩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탈 때는 51만 7,080원이 최대 수령액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국민연금 감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개인당 48만 4,770원. 네,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죠. 32만 3,180원에 150%를 넘기 시작하면은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 금액은 최대 50%까지 되죠. 16만 1,590원까지 감액이 됩니다. 네, 국민연금 감액을 먼저 합니다. 네, 이것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타면은 또 부부 감액, 여기에서 나온 이 기준연금액을 20% 감액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준연금액, 단독가구나 이 부부가구에 해당이 안 된다면은, 네, 그냥 32만 3,180원 그대로 타시고요.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이제 20%만 감액돼서 51만 7,080원을 타시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에 여기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150%를 넘는 48만 4,770원 이상을 국민연금 타시면 최대 50%죠. 16만 1,590원까지를 감액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이 자문위원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요, 국민연금 이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었죠. 또 부부 감액은 민주당에서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10월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부부감액제도가 과연 어떻게 이 연금 개혁에 반영이 될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의 영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탈락됐거나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것을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던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시군구청에 가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기초연금이 탈락됐다. 그러면요, 시군구청에 전화로 혹은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기초연금을 주는 소득인정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내가 소득인정액을 얼마나 초과했고, 요게 중요해요. 어떤 항목이 초과됐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네가 산출을 한 그 데이터가 거기 있거든요. 자, 어떤 항목이 초과했냐? 특히 이 중에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산소득 환산액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재산소득 환산액 중에 이 금융자산 등은 내가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소득 환산액이 초과됐으면 이거를 줄이고 바로 내가 언제 또 신청하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기초연금이 탈락되신 분들은 내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지, 얼마를 초과했는지, 어떤 항목이 초과됐는지, 재산소득 환산액은 얼마였는지, 네, 이거를 좀 꼭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초연금이 감액되신 분이 있죠.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감액되는지, 내 국민연금이 얼마여서 감액되든지, 내가 부부 감액도 해당이 되는지, 또 역전방지 감액이 있어요.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각각의 이 세 가지 감액 항목에 내가 적용이 되었는지, 얼마나 초과되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다음 신청하실 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줄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시군구청에 확인해서 답변을 들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다시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또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연금을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게 댓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질문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요. 별도의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곳은 은행으로 보면은 앞에 텔러, 그냥 접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사를 하는 부서는 여러분들의 시, 군, 구청에 이 기초연금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문의를 하시든지 전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소득 인정액이 얼마고 얼마가 탈락되는지를 문의하셔가지고 그 항목, 초과된 항목을 줄여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기초연금에 대한 뉴스들이 별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조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요, 오늘 요럴 때는 기초연금을 다시 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방송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